안녕하세요, 축식망입니다. 첼시가 브라이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첼시는 브라이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경기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чел시는 평소 가지고 나왔던 3-2-4-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오른쪽 풀백 구스토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카이세도와 더블 피벗을 만들어주고 엔조가 한 칸 올라가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첼시는 경기 초반에는 브라이튼에게 주도권을 내줬고 특히나 공통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원 쪽에서 패스기를 너무 쉽게 허용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센터백 웹스터에 발해서 좋은 패스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웹스터가 앞쪽에 있는 웰백에게 첼시는 중원에서의 간격이 가끔씩 헐겁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또 이런 장면처럼 브라이튼의 골키퍼 페르브리언이 발밑이 좋은 걸 이용해서 후방 빌드업도 아주 차근차근 잘 해나갔습니다. 즉 경기 전체적으로 브라이튼이 경기 초반은 잘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첼시의 약점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웹스터가 카디올루에게 좋은 전방 패스를, 카디올루가 공을 잡고 측면으로 공을 전개했다가 공격권이 계속 이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카이세도가 브라이튼의 공격이 끝나고 걷어내기 위해서 돌아설 수 없으니 코릴에게 내주는데요. 이 공을 코릴이 걷어내려고 하는데 걷어낸 공이 선수들의 몸에 맞았고 이 공이 하늘로 높게 뜹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저는 산체스가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산체스는 나와서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산체스가 나와서 펀칭하려고 하자 가운데 있던 루터가 빠르게 머리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1-0으로 만듭니다. 사실 실점 장면에서는 첼시 선수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중원 쪽 패스기를 막지 못한 거였죠. 이러면서 첼시는 1-0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첼시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노려봅니다. 오늘 브라이튼의 특징적인 면모는 수비 라인을 매우 높여서 약간 아스톤빌라가 쓰는 것처럼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건데요. 이런 오프사이드 트랩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상대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 그러니까 리스크는 한 번이라도 그 트랩이 뚫렸을 때는 상대에게 아주 치명적인 기회를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엔조가 파머에게 공을 내줬지만 오프사이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파머가 라인을 잘 깼다고 가정했을 때는 브라이튼에게는 아주 위험한, 첼시에게는 아주 유력한 찬스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첼시에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부터 중요 패스의 기점이 되었던 웹스터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뒤쪽으로 골키퍼에게 줘야 되는 공이 강도가 매우 약했고 이 공을 잭슨이 잘 챙겨갑니다. 그리고 잭슨이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하려는 찰나에 브라이튼 골키퍼 페르브리언이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와줍니다. 그때 잭슨은 그것에 빠르게 반응해서 뒤쪽에 아예 열려있는 파머에게 공을 내주죠. 그리고 파머는 이 공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파머가 왜 좋은 선수로 평가받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넣을 건 넣어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점이 된 이후에는 브라이튼은 아까 좋았던 중원 쪽 패스와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이 잘 안되기 시작했고, 첼시는 그 기세를 몰아서 더 강하게 몰아칩니다. 파머가 공을 잡고 반대쪽으로 넓게 전환, 그리고 이 공을 잡은 산초가 엔조와 2대1 패스를 시도하고요. 산초가 공을 잡으러 가다가 PK를 얻어내면서 이 공을 파머가 마무리하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득점이 축구에서 흐름을 바꿀 때가 매우 많은데요. 첼시는 아까 그 동점골 이후에 경기 흐름을 바꿔냈고, 경기의 양상은 아주 매우 높은 템포로 서로의 에너지 레벨을 교환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마드에케가 얻어낸 프리킥을 파머가 또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파머가 해트트릭을 성공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머가 지난 시즌의 그런 실력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파머의 발끝은 달랐습니다. 미친 듯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파머입니다. 파머의 해트트릭에 좋아할 시간도 없이 또 한 번 첼시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산체스라는 골키퍼 옆에 포파나와 코릴이라는 센터백이 붙어 있었는데 산체스는 포파나를 선택했고 브라이튼은 그쪽으로 몰아세우며 강한 압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포파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이 공을 산체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산체스는 여기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는데 이 공의 강도가 너무 애매했고 각도 또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을 발레바가 잘 눈치채고 챙겨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체스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다면 카이세도는 발레바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애초에 발레바는 여기서부터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카이세도는 뒤쪽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속도가 차이날 수밖에 없죠. 발레바가 이 공을 잘 챙겨서 또 산체스 키퍼가 막아내고 상대 수비가 있는 파포스트 쪽으로 차는 게 아니라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마무리하며 경기를 3대2로 만듭니다. 첼시가 가끔 산체스
키퍼의 큰 실수들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산체스가 엄청난 세이브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우려를 잠재우나 했는데 또 초대형 실수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3대2가 된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초기에 갖고 나온 컨셉을 지켰습니다. 매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거의 가운데 쪽 잔디 4칸 안에 모든 선수들을 밀어넣었고요. 상대의 공격을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위험해 보였던 게 브라이튼의 수비진 4명이 이번 시즌 내내 고정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웹스터의 자리는 바네케가 주로 뛰었었고 흰셸루드, 에스투피냔, 카디올루 계속 풀백들이 바뀌면서 고정된 포백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출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브라이튼의 약점을 깨는 파머의 미친 오프더볼 움직임이 또 나옵니다. 파머는 산초가 공을 잡고 있었을 때 일자로 맞춰지지 않은 포백 라인을 공략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고요. 산초가 여기서 파머에게 패스를 주는데 확실히 연기에 뛰어난 선수라 그런지 파머가 차기 좋은 강도로 맞춰서 내줍니다. 그리고 파머가 여기서 공을 잡고 슈팅을 하는데 저는 이 니어 포스트 슈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왼발잡이가 저기서 공을 잡으면 하포스트 쪽으로 깔아서 찰 때가 많은데 오히려 니어 포스트 쪽으로 약간 가마차기식으로 차면서 상대 키퍼의 허를 찔렀죠. 경기는 4대2가 되고 파머는 넌넛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후반전에는 경기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됐고 또 잭슨이 오프더볼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얻어냈지만 추가 득점은 실패하고 경기는 4대2로 종료가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인상 깊었던 선수 몇 명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엔조입니다. 엔조가 오늘 시야가 열렸을 때 좌우로 열어주는 오픈 패스라든지 또 브라이튼의 뒷공간이 많이 노출됐을 때 뒷공간 쪽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 포파나와 산체스입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첼시의 상대편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포파나 쪽으로 공이 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포파나와 산체스가 공을 받게 유도하고 그쪽에서 실수를 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처럼 오른쪽의 포파나와 산체스는 불안한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고 만약에 첼시가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는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첼시의 콜 파머입니다. 전반에만 4골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과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는 미친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브라이튼에서 그나마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발레바입니다. 오늘 득점을 하기도 했고 발레바가 단단한 피지컬로 조금 투박한 면은 있지만 폭발적인 전진성을 보여주면서 뽀른반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첼시는 콜 파머의 미친 활약으로 리그 3연승을 달성하게 되었고 마레스카 감독이 오면서 일단은 선수들이 주전조가 아예 자리가 잡힌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공격수들의 합도 맞아가고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 선수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라든지 파괴적인 역습을 만드는 그런 동선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잡혀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파죽지세인 마레스카의 첼시. 과연 첼시의 연승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